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암이 치료되는 시대, 실제로 치료가 되고 있지만 중입자 치료기가 올해 4월에 가동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암 치료에 대한 희망이 더 늘어났거든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연세암병원이 작년 말에 3천억 넘게 돈을 들여서 세계에서는 7번째, 국내에서는 최초로 중입자 치료기를 도입했는데 첫 중입자 치료 환자의 암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수술 없이 국소암을 완벽히 제거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희망을 가지게 됐죠. 암이 치료되는구나. 근데 대기 시간이 얼마야? 비용이 얼마야? 좀 비싼데? 이런 고민은 있지만 그래도 치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은 사람들한테 지금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희망이 나오면은 저쪽 주식시장에서도 테마주들이 들썩여요. 테마주들을 보면은 막상 연관 없어요. 어디에 부품 하나 들어갔다 그런데 얘도 테마주니까 막 올라가고 유사한 제품을 만드니까 얘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테마주를 엮거든요. 그래서 전 테마주 말고 진짜 관련주가 있으면 좀 어떨까 해서 관련주를 찾다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관련주는 없었습니다. 하나 있었는데 이제 상폐 직전이에요. 주식을 떠나서 암 치료의 길이 하나 더 열렸다라는 점을 봐야 되고 어떤 기술로 암 치료가 가능했는지, 그러면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닌지,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지, 누가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투자가 가능하겠죠. 시간이 문제지 이제 암은 정복이 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암을 정복할 거냐가 화두인 것 같고, 그 정복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떼돈을 벌 거라는 거는 뭐 당연지사겠죠.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중입자 치료기 대기 기간이 1년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100대 1000대씩 보유하면 대기 기간이 뚝 떨어지고 기다리다가 암 치료도 못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왜 이 장비를 많이 늘리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기계값만 1500억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왜 병원이 해결하려고 할까? 국가가 해결해서 그냥 100대 정도만 사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15조 원 정도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설비까지 더하면은 한 30조 정도 들겠죠? 근데 국가 입장에서 30조를 10년 나눠서 3조로 10년 쪼갠 다음에 설치를 하면은 국내 암 환자를 빠르게 치료해 줄 수가 있겠죠. 암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인데 1년 동안 어떻게 기다려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중 저는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국내 암 환자를 살릴 수 있는데 이런 데 돈을 쓰는 게 더 의미 있는 거 아닌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면서 왜 여기에는 그렇게 소홀히 투자를 하지 않는가? 예산을 쓰지 못하는 건지, 수요가 문제인 건지, 공급이 문제인 건지, 돈이 문제인지, 기술이 문제인지, 제도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수요가 충분하고 공급 능력이 문제가 없는 거라면은 돈만 문제다 그러면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봐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많이 만들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많이 만들지 않았을까? 전 세계에 10대 정도거든요.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는 탄소 입자를 주입하고 직선에서 가속을 해요. 그 다음에 원형 가속기에서 빛의 속도 70%까지 가속을 시켜줍니다. 피부 속 25cm 깊이까지 에너지 감소 없이 암세포 위치로 탄소 입자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의하면은 간암 90%, 전립선암 100%, 폐암 80%, 재발암 42%의 완치율을 보여준 게 이 중입자 가속기예요. 중입자 가속기가 암세포만 골라서 치료가 가능한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정밀하게 하는데요. 브래그피크가 핵심 기술입니다. 입자빔이 인체 내의 정상 조직을 투과해요. 암 조직 위치를 다 계산합니다. 그 암 조직 위치에 도달하는 순간 막대한 방사선을 쏟아부어서 암세포를 죽여요. 그 이후에 방사선 양이 급격히 사라집니다. 주변 세포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죠. 중입자 치료기가 국소암에 효과적이고 암 초기에 효과적이지만 이게 다양한 암에도 확장되고 있고요. 또 고정형과 회전형이 있는데 회전형은 숨을 쉴 때 암세포 위치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런 암들도 치료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해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암, 그리고 전이가 되는 암도 치료가 가능한 날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료 시간은 2분 정도고요. 이렇게 4주간 12번을 맞으면 치료가 돼요. 특히 전립선 암에 대해서는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내가 4주 동안 12번 맞으면 치료가 된다. 그러면 암이라는 게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암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장비 한 대로 하루에 50명 정도의 환자가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수천억 원이라는 비용 때문에 치료비도 굉장히 비싸요. 대략 5천만 원 정도 되고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일본에 가서 치료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브로커를 끼고 가거든요. 그러면 1억에서 2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대기 시간은 그거보다는 조금 짧다는 장점이 있죠. 그걸 계산해 보면은 12번에 5천만 원이니까 한 번당 400만 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하루에 50명이 가능하니까 하루 2억의 매출이 나옵니다. 한 달이면 60억, 1년이면 720억, 장비 가격이 1,500억 정도니까
2년 풀로 돌리면은 장비 가격을 뽑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인건비라던가 시설, 토지, 관리비를 더하면은 4년에서 5년은 해야 본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장비라는 게 5년 정도 풀로 돌리면 이제 많이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수리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수명이 다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내구성에 따라서 얼마의 마진이 나는 거냐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병원 입장에서도 크게 남는 거 없는 상태다. 실제로 이거를 병원에서 내 돈 들여서 다 사오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비용인 거고, 만약에 병원이 혼자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이 아니죠.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치료비가 5천만 원 이하로 내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입자 치료기가 7곳이나 있는 일본도 이 정도 가격 이상을 받고 있고요. 독일이 2곳, 이탈리아가 1곳, 중국이 2곳, 오스트리아 1곳, 대만 1곳 이렇게 있고, 다른 곳은 중입자 치료기가 없어요. 미국에 없는 게 의외인데 또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한국에서 치료비가 5천만 원짜리면은 미국에서 똑같이 치료받으려면은 10억 이상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장비를 싸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에서 지금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비싸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국내 기술로 1,500억이 아니라 한 150억에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치료비가 뚝 떨어지겠죠. 그럼 암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아니면 중입자 치료기 효과가 확실하다, 국가에서 중입자 치료기를 더 많이 들여오고 보조금을 줘서 치료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것도 어렵다 그러면은 보험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본은 중입자 치료비가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50만엔 정도고, 다른 암은 72만엔 정도 합니다. 72만엔이면 우리 돈으로 650만원 정도예요. 뭐 물론 일본 같은 경우는 고액 요양비 제도로 수입에 따라서 금액도 다르고 보험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략 요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거의 80에서 90%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떼돈을 벌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봤죠. 이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회사밖에 못 만드니까 마치 ASML처럼 중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회사는 일본의 도시바입니다. 전 세계 중입자 가속기가 거의 다 도시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런데 도시바 주가를 보는 순간 물음표가 생기죠. 2009년에 20달러였던 도시바 주가가 지금 15달러예요. 전혀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중입자 가속기를 만들어도 전 세계가 많이 사주지도 않고 딱히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참고로 도시바는 미국의 원자력 회사인 웨스팅하우스도 가지고 있다가 기업 경영난으로 인해서 캐나다 사모펀드에 팔았죠. 캐나다 사모펀드는 다시 웨스팅하우스를 재매각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도시바 같은 경우는 연말에 상장 폐지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상장 폐지를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다시 재상장을 하겠다, 사모펀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중입자 가속기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이제 도시바가 상폐되기 때문에 투자할 곳도 없는 거고, 막상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우리가 개발한 방사광 가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세 번째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포항에 있어요. 길이만 1.1km로 엄청나게 크고 길죠. 방사광 가속기는 거대 현미경이라 볼 수 있는데, 기초과학이 필요한 산업계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야 되는 바이오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기업은 투자해볼만 할 것 같아요. 수소 이온보다 1800분의 1 가벼운 전자를 사용하는데 빛의 속도 99.9%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방사광 가속기는 암 치료보다는 기초과학 산업계에서 많이 쓰입니다. 암 치료에는 탄소 입자를 쓰는 거고, 방사광 가속기에서는 지금 전자를 쓰는 거죠. 방사광 가속기는 사용처가 이제 단백질 구조를 분석해서 과거에 타미플루도 개발했었고, 비아그라 단백질 결합 구조도 밝혀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반도체 불량률을 크게 줄이고 기술 개선하는 데 활용을 했었죠. 문제는 이게 포항공대 부설연구소인 포항가속기연구소에서 만든 거라서 관련주가 지금 보이진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나도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다 이러면서 오르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메이저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연관도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기업들이 많습니다. 중입자 가속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몇 대 없는데 거기에 얼마나 팔 수 있고 얼마나 마진을 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원하지 않죠. 중입자 냄새만 풍겨도 주가가 올라갑니다. 한국 주식은 그래서 관련도가 떨어지는 기업들도 테마주로 엮기가 좋고, 투자자들도 저는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원하죠. 사기와 한탕주의의 만남이 국내 증시에 저는 문제점이라 봅니다. 최근에 증시가 횡보하다 보니까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오르다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면 절대 안 되고 늦게 사도 안 됩니다. 한다면은 그 두 가지는 명심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테마주 사랑을 말릴 수가 없기 때문에 두 가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 두 가지를 잘해도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팔고 나오는 것
또 저 쉽지 않은데 끝까지 먹으려는 생각을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투자자들 대부분 문제점이 뭐냐면 스몰 투자를 안 해요. 빅 투자. 그냥 한 번 먹으면 끝까지 먹어야지. 10배, 20배 먹어야지 이러는데 다 급락해서 버는 거 다 까먹을 때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주식들은 안 하는 게 좋고 여러분들의 매도 타이밍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수익률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로 꾸준히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 저는 훨씬 나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횡보장이라 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가는 게 전 낫지 않을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너무 자랑스럽고 또 이번 뉴스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뉴스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제 이게 건강보험 적용까지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잘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